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저는 매달 7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이번 달도 그래도 다행히 700km는 채울 것 같습니다. 최근 소비자원에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의 에너지 젤에 대해서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젤마다 당류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팔라티노스 함량이 실제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혹은 아미노산이나 비타민이 제대로 표기가 되어 있는지, 점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이 어떤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비교한 자료입니다. 사실 제가 달리기를 처음 시작하거나 혹은 제가 사이클을 탔을 때는 우리나라에는 에너지 젤이라고 하는 게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구를 통해서 구매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렇게 정보가 공개될 정도로 우리나라에도 많은 에너지 젤이 등장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근데 이 자료가 공개되고 나서 바로 갑론을박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은 생각보다 괜찮네? 혹은 이 브랜드는 광고랑 다르게 너무 과하게 했고 제품은 별로네? 아니, 아무 흡수도 안 되는 성분들은 왜 넣은 거야? 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나서 사실 처음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공식적으로 드디어 이 에너지 젤에 대해서도 이런 발표가 나왔구나. 저는 평소 에너지 젤을 볼 때 딱 두 가지만 보고 구매하는 편입니다. 첫 번째, 당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두 번째, 위장에 부담이 없냐입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 조사를 보고 나면은 소비자에게 얼마나 잘 보이려고 브랜드에서 많은 걸 넣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요. 비타민, BCAA, 아미노산, 타우린, 그 다음에 아르기닌 등등, 러너들은 몸에 좋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믿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운동 중에 거의 흡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제가 실제로 뛰면서 느꼈던 경험, 이를 더해서 한번 에너지 젤에서 우리가 진짜 봐야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브랜드 간의 차이는 어떤지 실제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는 젤을 고를 수 있는 기준 딱 3가지를 알짜배기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에너지 젤은 사실 상당히 단순한 구조입니다. 달리면서 섭취한 젤이 에너지가 바로 효과를 내려면 그 영양소가 흡수가 되어야 에너지 젤을 먹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기 중에는 불행하게도 장기의 혈류가 많이 줄어든 상태가 됩니다. 그 말은 곧 장 기능이 멈춰 있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비타민도, 단백질도, BCAA도, 타우린도, 아미노산도 거의 다 흡수가 안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육에 도달하기도 전에 소화관에서 이미 움직임이 멈춰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젤에 비타민이 들어있어요. 혹은 BCAA가 들어있어서 근육이 보호돼요. 타우린으로 피로를 줄여줘요.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거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격한 운동 중에는 흡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달리기 중에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그저 당입니다. 탄수화물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팔라티노스 그리고 나트륨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좋아 보이기 위한 마케팅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은 성분표를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 소비자원의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성분별 한번 정리를 해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은 0.1g에서 5g까지 이렇게 표에 보면 들어가 있는데요. 달리면서 단백질은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미노산 18종이 들어간 제품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미노산 또한 단백질의 일종이죠. 운동 중에는 아미노산이 에너지로 전환되거나 근육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단지 위장에 오히려 부담만 줄 수 있습니다. BCAA는
233에서 1476까지 제품별로 아주 큰 차이가 나는데 이 역시 운동 중에는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BCAA는 근육 회복을 돕는 영양소이지만 그 효과는 운동 전이나 운동 후에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달리기 중에는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맛을 쓰게 만들고 위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기닌 혹은 알지닌이라고 부르는 성분은요, 이것 또한 단백질의 한 유형인데 혈관 확장 성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힘 하면은 아르기닌 혹은 타우린 등을 떠올립니다. 그런 혈관 확장 효과를 보려면 공복에 고용량을 섭취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에너지젤에 들어간 극소량의 것, 그리고 운동 중에는 섭취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300 혹은 1000은 큰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 달리면서는 더더욱 말이죠. 타우린과 비타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제품에는 비군을 1일 권장량의 150%까지도 넣어줬는데 달릴 때는 소화기관으로 혈류가 거의 가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이 흡수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사실상 효과 없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달리기 전에 먹거나 달리고 난 후에 먹는 것은 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성분도 필요 없다, 이런 성분도 필요 없다 다 까고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하나가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소화 흡수와는 별개로 중추신경계를 직접 자극해서 각성 효과를 줍니다. 피로감을 덜 느끼게 하고 집중력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드시는 카페인 젤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섭취하는 이 제품 카페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을 제외한 나머지 몸에 좋아 보이는 이런 영양소들은 사실 러닝 중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에너지 젤에서 러너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본질적인 성분에 대해서 제가 검증이 된 것들만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단백질이나 BCAA가 아예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달리면서는 사실 효과를 주기에는 정말 미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본질적인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당류, 포도당 혹은 말토덱스트린입니다. 두 번째, 팔라티노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트륨입니다. 이 세 가지는 러닝 중에 직접적으로 흡수가 됩니다. 에너지젤은 사실 빠르게 흡수가 되는 당 플러스 느리게 흡수가 되는 당, 이게 바로 팔라티노스입니다. 의 조합이 완성이고 끝입니다. 여기에 나트륨이 더 들어있다면 땀으로 빠져나간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을 뿐입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를 보면 당류만 5g 들어있는 제품도 있고 12g 들어가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탄수화물의 총량은 18에서 29g까지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당류 플러스 팔라티노스의 합이 20에서 25g까지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40분에서 50분마다 섭취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점도입니다. 점도가 높다는 것은 바로 걸쭉하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점도가 높은 젤은 위장 부담이 크고 추운 날에는 굳어서 잘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식약처 조사에서도 점도가 높은 제품은 장에 부담이 더 크고 섭취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대로 흐르는 물처럼 점도가 낮은 제품은 위장으로 들어가도 부담이 적고 호흡 리듬에 영향을 덜 줍니다. 위장이 예민한 러너라면 무조건 점도가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브랜드별 비교를 잠깐 하자면요. 고가의 제품일수록 묘하게 단백질, 비타민, 아미노산처럼 있어 보이는 성분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에너지로 쓰이지 않는 성분들입니다. 반대로 가격대가 저렴한 제품들은 오히려 차라리 당류 중심이라서 러너에게는 더 효율적입니다.
마치 러닝화에서 필요한 쿠션과 반발력과 깔끔하게 들어간 신발이 오히려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결론은 거의 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젤을 고를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기준 3가지 정리하면서 마무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젤 요것도 먹고요, 이것도 먹고요, 이것도 먹고요, 이것도 먹고요, 이것도 먹으면서 다양하게 먹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제가 선호하는 것들도 있고요. 요즘에는 이 제품을 더 많이 먹고 있는데 저렴하게 쿠팡 직구로 풀려갖고 칼로리도 180칼로리이고 딱히 이걸 들고 뛸 생각도 없기 때문에 저는 보통 운동 전에 이거를 먹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젤, 이런 것들, 부피가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을 물과 함께 섭취를 해주는 편입니다. 자, 첫 번째 기준입니다. 바로 탄수화물 20에서 25g입니다. 대회용 젤이라면은 당류 플러스 팔라티노스의 합이 20에서 25g 정도가 안정적입니다. 이게 가장 직관적으로 경기 중에 힘이 유지되길 느끼는 기준입니다. 두 번째, 점도가 낮은 제품입니다. 점도가 낮을수록 위장의 부담이 적습니다. 젤은 먹기 쉬운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풀마라톤 후반에는 위장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점도가 높은 젤은 약간의 리스크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쓸데없는 성분이 없는 제품. BCAA, 아미노산, 단백질, 비타민, 타우린, 아르기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르기닌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설사를 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부작용 중에서도 너무 많이 먹을 경우 설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성분들은 러닝 중에는 효과가 적거나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흡수되지 않은 채 위장을 자극하거나 혹은 가격만 올립니다. 젤은 단순합니다. 젤은 당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젤이라도 고농도 탄수화물을 물 없이 먹으면 위장은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몸속의 수분을 확 끌어당깁니다. 바로 그게 삼투압 현상입니다. 이게 바로 달리는 도중에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젤 하나에 물 한 모금, 이건 바로 공식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급수대가 보이면은 딱 뜯고 먹고 물 마시고 거기다가 버리면 됩니다. 물과 함께 드셔야만 흡수가 되고 탈도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어떤 제품이 좋다, 나쁘다의 비교가 아닙니다.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그리고 생리학적인 원리, 그리고 제가 겪었던 경험, 이 3가지를 합쳐서 에너지 젤을 똑똑하고 현명하게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사실 달리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몸이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주면 되고 후반부를 안정적으로 흡수시키면 됩니다. 이 기준만 명확히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에너지젤을 고르실 때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비싸다고 많은 게 들어갔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지갑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위장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키로까지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러너인바였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